남도 정신문화 강좌 호남살인과 붕당정치를 담당하는 이종범입니다. 저는 조선 사상문화사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호남진흥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호남을 의로운 땅, 의향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변경이고 또 소외지대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아직도 강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호남이 애로부터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또 새로 만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조선시사의 정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붕당정치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고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은 그 정치에 뒷받침하는 그 학술이 아주 발달했다 문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첨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백호 임제라는 분입니다. 우리 흔히 문인학자로서 아주 유명하고 또 황진이 묘소에 그 제사를 지냈다 뭐라고 해서 조금 무리를 빚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또 한 분은 살인제상으로 그런 칭호를 갖고 계신 붕당정치기에 있어서 영의정을 오래 하셨던 박순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제 선생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나 출생년도는 훨씬 더 박순 선생이 한참 더 선배세요. 1523년생이니까. 임제 선생은 1549년생인데 좀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붕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지금도 강렬합니다. 이 당쟁 때문에 나라 망했다. 붕당 망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유포시켰던 그런 사상인데 지금도 정신없는 우리 역사의 힘을 부정하는 사대주의적 사관에서 보면은 붕당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붕당이라는 것은 비판하고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의 삶을 조금 개선하고 선비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따라서 붕당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가 계속 이렇게 수혈이 되고 또 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다. 그런 어떤 기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붕당이 왕권과의 그 관계에서 그 긴장관계를 유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왕권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제 일단 권력을 위하여 왕권에 의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그 음모, 고변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붕당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붕당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붕당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도 김효원이라고 심의겸과 김효원이 2조 전량짜리를 다투면서 생겼다라든지 당시 영의정 박순과 애조판서를 지낸 허엽이 같이 이렇게 노비 재판을 갖고 갈라서서 이렇게 붕당이 생겼다. 물론 사실 거기서 동인과 서인이 분명해진 건 사실이나 사실 이것은 이 붕당을 만들어내려면은 선비들의 내부 역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것은 첫째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억 비판 운동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임금도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임금도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술 역량이 대단히 이렇게 확장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을 그래서 백성의 뜻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청백행정을 해야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아울러서 백성을 많이 배우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향촌의 공동체, 그런 가치를 주입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 예를 들자면 소학을 보급한다든지 향약을 실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붕당이 성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붕당이 이 초기 이렇게 활동을 동인과 서인 나눠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좀 지나치게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또 행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임금과의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단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선비들이 더 조정해서 더 활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약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붕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붕당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어떤 아쉬워하는 그런 어떤 청년 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 임재 선생인데 호가백호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분이 154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0대에 다 생원 진사가 동시에 합격하시고 문과급제를 하셨는데 원래 그 전에 오랫동안 속리산에서 그동안 명종 그 외척시대 속리산에서 스스로 취향의 허부다. 이게 이를테면 술 취한 땅의 허수아비다를 자칭하셨던 은둔처사, 큰 학인처사이신 대곡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때 뭐 묘양산에서 휴정과도 회담도 하고 아주 상당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가지 이렇게 기행을 남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황진이 부평사로 올라가면서 황진이 묘에 술을 따랐다. 제문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것으로 비방을 받게 됩니다. 무슨 기생한테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는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이게 그분 외손자 되신 분의 여러분들 그 미수 허목 선생이라고 계세요. 엄청난 대학자시죠. 남인계로 대학자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자기 외조부에 대해서 동서붕당의 논의가 일어나는 참이라 선비들이 다투어서 명예로 서로를 추천하고 끌어주니까 이 자기 외조부는 어느 곳에도 속오지 아니었고 또 자신을 또 낮추어서 남을 섬기기를 또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 잘못 정치라면 황진이만 또 못 오게 된다라고 그래서 나는 황진이라도 내가 잊지 않고 그 떳떳한 그 자존심 강한 기생이잖아요. 또 문장이 대단했고 그거라도 내가 제사를 지내보겠다 이런 어떤 역설의 그 행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은 동서분당이 막 시작이 될 때 나라에서 육신전을 간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전이라는 건 남효원이 선조의 왕위 계승을 부당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했던 우리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융부 뭐 이런 분들은 그 6분의 신하를 사육신을 그 정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정기를 재간행하려고 그러니까 선조가 엄청나게 붕괴를 하더는 거예요. 세조 임금이 1000명을 받아서 왕조를 중흥시켰는데 무슨 남효원이 그 세조 임금을 비방하려고 육신을 찬양했으니 그건 우리 왕조 죄인이다. 그래서 엄청난 사화가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때 중신들이 잘 이렇게 가로막아서 그것이 그런 사화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때 바로 임재 선생이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원생몽유록이라는 것을 그런 소설을 씁니다. 한문 소설인데 이 원주의 원호라고는 생육신이 계셨는데 그걸 원자허라고 이름을 불리고 또 요 생육신이죠. 남효원이라는 분을 호남아로 비유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단종과 사육신을 만난 이야기를 소설을 만든 거예요. 바로 육신전의 각색인데 여기에서 세조 찬탄은 너무 분명한 것인데 이 세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왕조를 찬탄해놓고 왕위를 찬탄하고서니 옛날에 탕과 무왕 탕임금과 무왕이
걸과 주를 폭군을 몰아내고 왕조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탕물을 빙자해서 바로 찬타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니 이런 참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왕조 정통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혁명을 빌미 삼았던 찬타를 비판하고 또 선조 임금이 새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하던 그런 그게 마치 그 사육신을 비유한 거죠. 사육신이 사실은 세조 임금이 즉위를 해서도 그대로 벼슬에 머물면서 머뭇머뭇하던 그런 속셈을 들춰내면서 은근히 사육신을 비판하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찬탈의 역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다시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가 없고 이런 또 새로운 모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바로 원생모교로에다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쟁 때문에 서로 약간의 서로 뭐랄까 신하들이 그 좋은 선비들이 분열되어 가지고서니 임금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 다시 또 무슨 서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또 부조리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훈을 담아서 이게 아주 최고의 당시 정치 문학으로서 우리 백호 임제의 명망을 아주 높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대단히 의기로우신 분이라 호방하신 분이라 뭐 과거에 들고도 뭐 이렇게 이 굽히고 벼슬을 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게 이를테면 시를 짓고 사람들과 사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생애가 짧았습니다. 제주 목사까지 지내시고 했던 그 부친께서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부친상을 치르는 그 몇 달 후에 바로 세상을 드셨어요. 우리 1587년 8월 달에 꼭 39살이 세상을 드셨는데 참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다른 그 글들, 이를테면 한문소설, 수성지, 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이 잘못된 정치를 갖고 이렇게 조금 뭐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던 화사, 그 꽃들의 역사, 뭐 꽃들의 이야기, 뭐 이런 소설을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게 자유분방하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여러 선비들하고 많이 만났죠. 그러고 특히 이제 그 1578년에 양대박 그 남원에 양대박인데 이게 설이에요. 설인데 문장이 좋으신 분이 초대해가지고 백광운, 이달과 같이 남원 광안리에서 시해를 하시고 그래서 용성수창집이라는 것을 꾸며냈는데 이게 아주 당대 최고의 하여튼 시대를 아파오고 바른 세상이 가기를 소망하는 바른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상호 공동 시집을 작성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내놓으시다가 남원 강안루에서 아양 난관을 지어보라. 우리 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감히 강안루에 올라와서 나 같은 시를 썼겠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인간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 진안에서 과거 시험 들고 진안에서 오랫동안 강학 그랬어요. 과거 시험을 들면은 벼슬을 해야 되는데 벼슬하지 않고 후학들하고 공부를 하고 했던 정열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정열입을 만나서 근데 정열이한테 그렇게 호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역사는 황후 같은 사람이 천하의 영웅인데 성공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열입이 거기서 아주 그냥 그렇다. 바로 그대의 말이 정론이다. 또 근데 그때 진안 현감이 민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분은 서인입니다. 서인이라는 분이 가서 민인백이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오랑캐가 황제를 일컫는데 우리 조선만 자유머지 못하고 있으니 살면 뭐하다고 죽으면 뭐하겠냐. 이렇게 해서 한탄을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걸 또 민인백이 정열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열입한테 전달하니까 정열입이 그건 백호우 소견이 아주 탁월하다. 그래 사람이 왕후 장상이 따로 종자가 있겠는가. 인생 천지 사이에 누구들 천자가 못 되겠는가. 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당신은
세상 떠나고 아드님이 기축옥사 정예립의 여당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고 유배를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백고 임재 선생을 제대로 기억을 하려면은 당신이 그 호방한 속에서 이 분당 정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해라. 남을 시기하고 좋은 사람을 폄하시키고 의견이 다른 것이면은 그 다른 것을 인정하더라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하여튼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 그 백고 임재 선생의 여러 문장이라든지 여러 활동상을 다시 되새겨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